이번에는 토큰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건화된 강화제 또는 조건적 강화제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조건화된 강화제란 원래부터 강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강화 기능을 갖게 된 자극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큰입니다. 토큰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다른 강화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돈과 비슷한 역할, 즉 대리 화폐처럼 기능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토큰을 제공하고 아이가 일정량의 토큰을 모으면 자신에게 가치 있는 강화제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예시 설명.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학습 상황에서 아이가 숙제를 스스로 끝낼 때마다 스티커를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10장 모으면 게임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합니다. 이때 스티커가 바로 토큰이고 스티커 10장과 바꿀 수 있는 게임이 백업 강화제 또는 교환 강화제가 됩니다. 행동계약의 중요성. 토큰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아이와의 약속, 즉 행동계약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최소한 3가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하면 토큰을 받을 수 있는지, 즉 표적 행동이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토큰을 모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백업 강화제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언제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지, 즉 교환 시기와 조건입니다. 이 3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토큰은 강화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연령이나 언어 이해 수준에 맞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행동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큰 경제는 주로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되지만 교실과 같은 환경에서는 집단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 경제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 토큰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스티커, 카드, 코인 등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교사가 관리하기 쉬운 것이면 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이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도 토큰으로 기능할 수는 있지만 아이의 흥미를 고려하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형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표적 행동, 토큰, 백업 강화제 사이의 균형입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낮게 설정해서 아이가 비교적 자주 강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점차 요구되는 행동의 양이나 빈도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업 강화제가 실제로 아이에게 가치 있는지, 즉 여전히 강화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며 스스로 강화를 제공하는 셀프 모니터링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큰 경제의 장점 정리. 토큰 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음식이나 감각, 자극과 같은 무조건적 강화제에 비해 쉽게 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안정적으로 강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가 강화 제공 시점을 놓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 행동이 보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경제에는 행동 기록이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에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여러 교사나 보호자와 공유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행동 지원이 가능해집니다.